예, 민법원론 제254강입니다. 이제 챕터 4로 넘어와가지고 채권 총론 부분 봅니다. 제1장 채권법 서론 단락번호 4001 제1절 총설. 여기 이 채권법 서론 부분을 유심히 읽어봐야 될 겁니다. 채권의 일반적인 내용, 특징, 물건과 대비되는 점, 이런 점을 잘 적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적혀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거 외에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이제 기초죠, 기초. 가장 민법에 기본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채권과 물건의 차이도 잘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이런 기초가 탄탄해야 민법을 잘할 수 있는 기초가 쌓이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채권법 서론, 특히 이 부분은. 자, 제1절 총설, 제1서론, 채권법의 의의 한번 적어봅니다. 채권법은 실질적으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를 말하고, 괄호 2번은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002로 넘어가서 채권법의 특질, 5003도 참조. 5003은 5003 한번 가볼까요? 5003이 어딨나요? 5003 찾고 있습니다. 5003 물권법인가요? 물권법. 예, 물권법의 제일 앞에 물권법의 특질. 물권법의 특질하고 채권법의 특질하고 딱 비교해서 읽어보라. 예, 그러면 물권법의 특질부터 먼저 읽고 갑시다. 페이지 넘기 힘드니까. 자, 물권법의 특질 한번 읽어봅시다. 괄호 1번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 채권법은 상대적 관계죠.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고 대체로 임의 규정인 반면에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가 물권법이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때문에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물권법은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 물론 물권법에서도 가령 소유권의 양도나 제한 물권의 설정은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여전히 중요한 법률 요건이 되지만 물권의 배타성, 물권은 배타성, 물권의 배타성, 오케이. 중요한 말이죠, 이런 거에 따른 공시의 요청 때문에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될 겁니다. 자, 괄호 2번. 흔히 재화의 이동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 채권법이 재화를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채권법이 보편성을 가지는 반면에, 보편성 뭔가요? 국제주의인가요? 국제성, 보편성을 가지는 반면에, 어디 가나 똑같다 이거죠. 돈 주고 물건 사는 거. 어디 가나 똑같은데,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에서는 고유법의 색채, 한국의 이 특성이, 잘 강하다. 그러나 물권법 규정이 대부분 유럽 대륙의 물권법을 개성한 것이므로 물권법의 고유성이란 특질이 전세권 일부를 제한한다면 민법에 타당한지 의문이 없지 않다. 여하튼 어쨌든 물권법은 고유법이 색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물권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땅덩어리 위에 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 땅덩어리, 그건 참 부동산만 그렇지. 예, 물건, 예. 설명을 마치고, 물권법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이걸 보고 채권법의 특질 4002를 읽으러 갑니다. 자, 괄호 1번. 채권법은 뭐냐? 일정한 권리 주체들 사이의 특별 결합 관계. 일반 결합 관계가 아니고, 둘 사이에만 통한다. 특별히 둘 사이만 속닥속닥 한다. 이런 얘기겠죠. 물권법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온 세상 천지에 일반적인 결합 관계를 갖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자, 이러한 채권 관계에 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오로지 채무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진다. 이 상대적 권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괄호 2번은 그 물권법에서 읽어온 거 비슷한 내용들이고, 괄호 3번으로 넘어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보자. 아름답게 말해볼까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태적, 동태적. 물권법은 정태적이다. 물권법은 현상의 유지를 지향한다. 예? 어느 기 내 끼고, 뭐가 내 거고, 이게 내 거, 니 거, 해가 현상의 유지, 고착, 이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동체적인 채권법, 시장으로 가보세요. 막 싸돌아다닙니다.
현상의 변화, 이 물건 저 물건 바꾸고 돈하고 바꿔치기 하고 자 이런 게 현상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게 채권법이고 현상의 유지를 목표로 하는 게 물권법이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이처럼 채권은 이행을 향한 권리고 예, 뭐 바꿔치기 하려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물권법은 내 거 내놔라 하고 물권전 청구권 행사고 에헴 하고 앉았고 자 채권은 이행을 향한 권리이므로 채권관계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에 따른 채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만으로 채권이 아무리 바뀌어봐야 물권관계는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행과 함께 등기 또는 인도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채권관계는 물권 변동의 원인을 이룰 수는 있죠. 근데 채권관계 그 자체만으로 물권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계약을 백날 맺어도 이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채권은 무진장 발생하지만 그게 물권관계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뻔한 얘기네요. 뻔한 얘기인데 중요하죠. 뻔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도 모르면 바보죠. 어려운 거 모르면 그건 누구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뻔한 얘기를 모르면 그거 바보 취급당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기초도 모르는 게 어려운 거 한다고? 어려운 거 어쩌다 알았겠지. 기초 모르면 바보지 그거는. 기초 알고 어려운 거 모르면 그건 정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단락번호 4003 채권의 법원 및 적용 범위 채권의 중요한 법원은 민법 3편이다.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읽어보셨죠? 채권 강론, 채권 총론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004로 내려와서 채권법의 적용 범위를 한번 봅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 1번 채권법의 규정들은 민법의 다른 편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관계도 원칙이 적용된다. 물권적 청구권, 제3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 청구권과 관련된 특수한 이익 상황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배제당하지만 그냥 내놔라 내 거도 내 거 돌리도 내 거 내놔 이런 거 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이나 제3분할 청구권이나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청구가 뭡니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저도 그 이상은 모릅니다. 저 앞에 민총을 봐야 이제 정확하게 청구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알죠? 청구권, 지배권, 또 뭡니까? 항변권. 또 한 개 까먹었네. 자,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 형성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네. 그 민총에 나오죠. 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구권 청구하는 권리, 지배권 지배하는 권리, 형성권 뭔가 무엇인가 만드는 권리, 항변권 뭔가 대드는 권리, 저항하는 권리, 거절하는 권리, 이거 항변권. 저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자세한 정의는 민법 기본서를 참조하세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뜻은 알죠, 그죠? 딱 표현을 하면은 어렵죠. 그 학자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법들의 규정이 적용되고 가령 그 가로 안에가 중요합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전보배상에 대한 2010-28604 참조.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대립했었나 봅니다. 주제는 뭐냐?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냐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 채무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바로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간이 물권적 청구권을 내가 행사해가지고 비켜라 했는데 안 비켰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냐?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딱히 제가 설명한 거가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뭐 그 비슷한 얘기들 한번 봅시다. 저도 자세히 못 봤어요. 대략 아까 봤어요. 한번 봅시다. 이게 다수 의견인데 소수 의견은 반대했나 봅니다. 자, 뭐냐? 읽어보면 알죠? 자,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오냐? 물권적 청구권이고 이거는 방해배제 청구권 민법 제214조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이거 거짓말 한 개도 없습니다. 확실한 얘기입니다. 자, 민법 제214조 가보면 있습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방해 예방 청구권이나 또는 손해배상 손해가 날지 모르니 손해배상 담보를 제공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 부르고 이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에 붙어 다니는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붙어 다니는 소유권을 보위하는 호위무사들입니다. 소유권이 위계청, 소유권의 경호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소유권이 대통령이라 치면은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이런 경호원들이 딱 총차고 돌아다닙니다. 손대지 마. 딱 이렇게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에 붙어 다닙니다. 예, 대통령 경호원들이 대통령 옆에 붙어 다니듯이. 자, 그럼 대통령이 없으면 경호원들 있습니까? 있지만은 그렇지 땀 볼일 보고 있는 거죠. 대통령 없는데 경호원이 그거 뭐 하고요? 모르지. 사전답사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 저기 뭐 딴 나라가 있는데 경호원들이 한국에서 막 돌아다니면 그건 뭐 경호원이라 보기가 좀 글쎄하죠. 그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이 저 미국 가 있는데 물권이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놀면 경호원이라 보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총 들고 붙어 다닙니다. 까불면 가만 안 둬. 손대지 마 여기 이러고 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자,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배제 청구권 민법 제214조 지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그 뭡니까? 부합 그 이상한 등기, 실체관계 부합 아니하는 등기 말소해달라 이런 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자,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했다. 대통령이 이제 그만 퇴직을 했다. 근데 계속 물론 이제 일부 경호 인력은 남아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합디다마는 대부분의 다 경호원들은 다른 사람 경호하러 갔겠죠. 대통령 퇴직이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 경호 그래서 그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상실함으로써 상실 말고 퇴직함으로써 임기 만료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경호원 보고 이제 뭐 대통령도 아닌데 와가지고 야 총 들고 지켜라 이거 안 됩니다.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어요. 되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 이행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어렵네요. 자,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또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안 보여서 붙여놓읍시다. 자, 이래 가지고 한번 보죠. 390조는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의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 조천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 이거 바로 나옵니다. 이건 다 이해했는데 여기는 봐라. 여기는 뭐 손해배상에 담보를 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도 손해배상 뭐가 나오니까 일단 줄 쳐놓고 줄 왜 쳤냐고요. 비슷하니까 쳐놨어요. 뭐 강의하려고 친 게 아니라 보니까 손해배상 나오길래 저 390조도 손해배상 있는데 저 위에도 뭐 손해배상 담보가 나오니까 일단 줄 치고 보는 거예요. 비슷하니까. 자, 줄을 딱 쳤어. 그럼 뭐 설명하려고 그러냐고요? 전 몰라요. 솔직히 몰라. 근데 좀 조문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자, 물권적 청구권 규정을 보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총 들고 막 쏴버려라. 막 쏴면 안 되죠. 금만 줘라. 이렇게 하는 거고 390조는 뭐 채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채권 방해? 채무 내용 조천 이행을 안 하면 채권 방해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채무의 내용의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담보도 있긴 있네. 비슷하기는 한데 하여튼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다. 전문 봐갖고는 저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판례를 읽습니다. 판례는 어쨌든 자 이제 한번 보자. 자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걸 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채권자가 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채권을 상실합니까? 상실 안 하죠.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행 안 하면은 채권자의 자격으로 내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야, 나 채권자야 아직. 너 왜 내 말 안 들어? 딱 손해배상 내놔. 이행 안 했어? 손해배상 이 들어갑니다. 소유자는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총을 딱 차고 바로 쏩니다. 야, 방해하지 마. 근데 소유권을 잃었어. 소유권을 잃으면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통령도 아닌 자가 경험을 부릴 수 있나요? 그 집에 가 있는 그 몇 명 그거 말고 청와대 이렇게 맨날 따르는 걔들 말이야. 걔들이란다. 그 사람들, 그분들, 그 양반들. 이거 부를 수 없잖아요.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390조 채권자는 채권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채권을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뭐 기타 등등 이거 내놔라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지 않나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을 상실하면 없어져 버리지만은 채권자도 채권을 상실해 버리면 뭐 채무 불이행일이 뭐니 없죠. 채권자가 있는데 뭔 그따위 소리를 해.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행사를 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기반은 물권이고 소유권 같은 물권은 물권이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반은 채권입니다. 말 되네. 저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발견했어요. 강의하면서 그 말 되네. 자,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됐다. 객관적 불능이 된 이유가 뭔가요? 상대방이 청구를 이행을 안 해서 없어졌나요? 아니죠. 소유권을 상실해서 없어졌죠. 청구권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 물권적 청구권을 상실해버리니까 청구권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불능이 됐죠. 그걸 왜 상대방한테 뜨는 겁니까? 자, 그걸 또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 잃어가 물권적 청구권 상실해놓고 상대방한테 막 떼는 겁니다. 야, 내 때문에 내 청구권 실현이 안 됐어. 아이고 참 소유권 잃어가지고 없어졌구만. 자, 이래가 청구권 실현이 객관적 불능이 되었다. 파악해서 등기 말소등 의무자, 그 전 의무자죠. 전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 이행 불능 이유로 390조 갖다 대놓고 손해배상 정권 뭔 소리? 390조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소유권 잃어놓고 뭐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90조상의 손해배상 청구 가진다 말할 수 있나? 권리를 잃어버린 주제에 390조 손해배상 청구는 채권 권리를 단단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채무 불이행 묻고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뭐 소유권 잃어버리고 물권적 청구권 이거 안 통하니까 채권 동료로 도망가가지고 390조 야 나도 손해배상 해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다수 의견을 너무 편들어 주나요? 자, 이 법 규정에서 정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 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 변경된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자,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어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저 앞에 복습하러 갑시다. 단락번호 2371 2017년 판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빨리 가보십시오. 2371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옵니다. 바로 1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입니다. 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 변경 이거 뭐 이행 불능인 경우도 있고 또 뭐죠? 이행 지체해 가지고 뭐 이행 받아봐야 뭐 도움이 안 될 때 전보배상 내용 변경이므로 본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본질적으로 본래 이행 청구권이 변형된 모습으로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이름표를 살짝 바꿔단 것뿐 그 내용물은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집니다. 동일성. 예. 예, 그 얘기 우리 공부했고, 해도 까먹어서 또 쳐다봤습니다. 아, 해도 잊어먹어.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 예? 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맞죠? 그 내용이 확장 변경, 똑같네. 확장 변경된 것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이 아예 없어져.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뭡니까? 채권이 살아있고 그게 그대로 생명 연장해서 이름표만 바꿔답니다. 나 살아있어. 옷을 갈아입어요. 가을이다. 옷 갈아입고 여름 옷 입다가 가을로 딱 갈아입었어. 이거밖에 더 되냐 이거지. 채권이 살아있고 그 확대 변형, 예? 확대 변형이라 그랬나? 확장 변경, 예, 확장 변경. 자,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소유권은 이미 죽어버렸어. 딴 사람은 넘어가 버렸어. 예, 그럼 뭐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죽어야지. 그게 뭐 살아가지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네가 채권이냐 이제 이렇게 나가야죠. 죽은 주제. 참 대통령이니까 퇴직했습니다. 임기 만료. 대통령 임기 만료하는데 경호원들이 나 누구 경호원이야. 당신도 퇴직이야. 몰라 뭐 다음 차기 대통령 그 잘 보여가 거기 뽑히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일단 임기 만료 끝난 거야. 무슨 연장해서 채무불이행 뭐 손해배상책 이름표를 바꿔 네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그러나 위와 같은 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은 그 권리자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그 발생의 기반, 경호의 기반 자체가 없어져. 예?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또 다른 이유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또 딴 거 들고 와서 뭔데?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청구 확정됐다. 어떻게 할래? 또 이러고 나옵니다. 아, 참나. 이러한 법리는 선행소송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청구 확정됐다. 그 말소 등기 청구가 뭔데? 그 물권적 청구권 아니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그 소송에서 확정되면 그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냐? 이 돌더라. 서석연 보고 돌이를 하면 안 되죠. 다수의견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고요. 안 바뀌죠. 그럼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게 바뀌냐? 여전히 선행소송에서 뭐 확정됐다 해도 그 어차피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거는 소유권이 없어지면 따라 없어지는 기지. 예, 그거를 살아있다고 주장하면서 390조를 들이대갖고 무슨 이행불능으로 따른 뭐 손해배상 에라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유심히 한번 읽어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과 채권적 청구권의 차이점, 그리고 390조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채권에 기초해서 이행 청구권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형 확장되어 간다는 점, 동일하다는 점. 예.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죽으면 없어지는 권리인데 그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390조를 들어갔고 손해배상 물권적 청구권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그 확장 변형시켜달라. 저 공인묘지 갔는데 무슨 또 확장 변경시켜달라고요. 하여튼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이 판례가 좀 많은 내용을 매우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민법 고수님들이 이 다수 의견을 빌어서 설명한 거니까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채권법의 총설, 이제 서두에서 물권법과 채권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들을 좀 부각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채권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야죠. 자, 민법 원론 254강 채권법의 특질을 여기까지 합니다.